안녕하세요. 캐디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건 define attribute입니다. 예, 그 명령어 이름 자체를 해석을 하면 define 지정하다 라는 거고요. attribute 특성 또는 속성을 얘기해요. 속성을 지정한다. 그럼 이제 이 명령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의 특성 프로퍼타이즈를 수정하는 거냐? 프로퍼타이즈 명령으로 충분한데. 예. 근데 그 특성 속성에 대한 수정은 아니고요. 이제 그거 지정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다른 부분에 해당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 기능 자체는 이제 거의 대부분 블록 기능과 연동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상황 설명부터 들어갈게요. 상황 설명. 자, 이제 전에 이제 제가 블록을 활용하는 이제 예시로 설명을 드렸을 때 거의 대부분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냐면 부품. 그쵸? 건축적 처음 예시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전체적인 방의 평면도를 그리고 그 안에 배치되는 가구들을 메이커별로 블록으로 만들어 놔서 갖다 붙인다. 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기계적으로는 부품도에 있는 부품들을 모아서 조립도에 조립을 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품 뭔가 조립이 되는 순간에 이제 쓰는 게 블록이냐인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블록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요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량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오히려 블록 작업을 하는 게 용량적으로 세이브가 됩니다. 좀 더 원활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잘못 이해해서 블록을 만들면 오히려 블록까지 만들었으니까 용량이 더 커져서 작업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실무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요소가 뭐냐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블록을 잘 안 쓰시는 분, 블록이란 명령. 제가 그때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다 부품을 블록으로 만들어서 붙이지 않아! 제도법을 꼭 지킬 거야! 딱 하시는 분들은 블록이라는 거 잘 안 쓰신다 그랬죠? 안 쓰는데 그분들마저도 이거는 꼭 블록으로 해요. 뭐냐? 도면, 양식 또는 도면에 사용되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입니다. 예, 그거는 블록으로 사용을 해요. 그쵸? 자, 하는데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도면 양식을 이제 블록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근데 이거는 자, 딱 보면은 블록이 안 만들어져 있는 도면이에요. 네, 블록이 안 돼 있는 도면인데 얘를 여기다 내가 도면을 그려요. 도면을 그리는데 이제 그리다 보면은 뭐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삐져나가게 그려진 적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딱딱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요 안에서 뭐가 그려졌어요. 그려졌는데 이거 잘못 그렸어. 그래서 요거 전체를 다 지우고 싶어. 그래서 이레이즈 해가지고 딱 선택을 하면은 일단 도면을 블록을 안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런 애들이 걸리적거리잖아요. 다 선택돼서 그냥 딱 지워버리면은 통째로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도면 양식 자체가 내가 도면 작업하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는데 자, 밑에 거를 딱 보시면 얘는 블록이 만들어져 있어요. 블록이 만들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상황으로 그냥 연출해가지고 해볼게요. 저 대충 그려놓고요. 이거 이제 다 선택하겠다고 자,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싹 다 드래그를 하면은 지금 요거 하나만 지워지고 안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블록에 포함이 안 되는 애예요. 블록에 포함된 애들은 안 지워져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도면 양식을 블록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 더 도면 작업이 좀 수월해진다. 왜냐면 이제 도면 양식 자체가 내가 어떤 그리고 지우는 행위에 간섭을 덜 받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선택할 때 간섭을 덜 받는 거죠. 간섭을 좀 덜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도면 작업 자체가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면 양식은 진짜 반복적으로 그 도면 안에 내가 한 100장의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100개의 양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거예요. 그러면은 100개의 양식이 전부 다 다른 객체로 그려지는 것보다 블록으로 100개의 양식이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용량적으로 세이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도 덜 무거워지고 작업도 좀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식을 블록으로 만들어 쓴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요 밑에 있는 요런 것들. 이제 도면 양식에는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죠. 회사 로고가 들어간다든가, 회사 명칭이 들어가고, 뭐, 작성 일자가 들어가고, 설계자가 들어가고, 검수자가 들어가고, 승인이 들어가고, 뭐, 이런 항목들. 도면에서 알려줘야 되는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 저런 게 적혀 있는 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표제란이라고 해요. 표제란이 작성이 되는데, 이 표제란에 있는 내용은 항상 동일한 게 아니에요. A 도면, 첫 번째 도면, 두 번째 도면, 세 번째 도면, 네 번째 도면에 따라서 따로 변화가 되면서 관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설계자. 여기 있는 도면은 홍길동이가 설계를 했지만, 옆에 도면은 양식을 이제 우리가 블록을 만들어서 얘를 복사했을 거 아니에요. 블록을. 복사해서 쓰는데, 옆에는 홍길동이 설계한 게 아니라, 검수한 춘섬이가 그냥 설계를 했어. 그래서 이제 얘를 뭐예요? 순서를 바꿔줘야겠죠. 근데 얘는 이 양식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양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야. 포함되어 있는 애야. 그럼 이제 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록 에디트를 사용을 하는가? 제가 블록 편집 명령 설명을 할 때 했던 블록 에디트를 쓰던가, 아니면 리퍼런스 참조 편집 REF 에디트를 쓰던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자. 저번 강좌 때 제가 더블 클릭 동작, 우리가 기본적으로 캐드 처음 더블 클릭하면 뭐가 실행된다? 블록을 더블 클릭하면, B 에디트가 실행이 된다. 그런데 저번 강좌에서, 그 더블 클릭, 우리 REF 에디트를 더 많이 쓰니까 더블 클릭하면 REF 에디트가 실행되게 하자라고 해서 그때 바꿨잖아요. 그 이후로 다시 원복을 안 했어요. 다시 B 에디트를 안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강의하고 나서 귀찮으셨나봐요. 원복을 안 하고. 아니요. 저 원래 REF 에디트로 놓고 써요. 그때 강의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제가 그냥 B8로 놓고 안 바꾸고 쓰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거 강의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 다른 강의를 할 때도 블록을 편집할 일이 발생을 하면 그냥 더블 클릭으로 REF8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시 B8로 돌려놓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혹시라도 이 강좌를 처음 보시는 분들, 이 강좌로 제 동영상 강좌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되시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전 강좌를 보셔서 블록 편집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셔야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쨌든 뭐 B8와 REF가 있는데 더블 동작을 저는 지금 REF8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레퍼런스 에디트 참조 편집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OK를 누르면 안으로 들어와지고, 그쵸? 그래놓고 여기서 더블 클릭 글자 텍스트 여기를 춘섬이로 바꾼다. 춘섬이로 바꾼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 체인지 확인해주고, 옆에를 딱 보면은, 아니 얘는 홍길동이고 얘는 춘섬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블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저렇게 못 바꿔. 왜? 블록 제가 편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블록 편집을 하면은 모든 같은 블록은 모두 다 바뀝니다. 그걸로 하는 장점은 뭐예요? 기계 쪽에서 도면을 그릴 때 부품도에 그린 도면을 그대로 블록으로 잡아서 조립을 해놓으면 조립도에다가 부품도만 수정을 하면은 조립도가 바뀌네. 조립도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하면 부품도가 바뀌네. 업데이트 개념이 된다라는 건 좋지만 이런 건 문제지.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도면 양식마다 다 다른 블록을 만들 거야? 그럼 블록을 만드는 의미도 없죠. 다 따로 블록을 만들 거면 그냥 간섭이 안 되게만 하는 거잖아.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블록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인데. 그리고 여기서 글자 하나 바꿔야 돼. 수많은 요소 중에 글자 하나 바꿔야 돼. 그걸 위해서 이 전체를 다 블록을 안 잡는다. 그것도 참 거시기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하는 방법이 뭐냐? 요 옆에 맞는 거 요런 거예요. 요런 식으로. 아까 얘는 지워졌잖아요. 얘만 따로 바꾸는 거야. 얘는 1대1. 옆에 거는 1대2야. 그러니까 블록의 특성 자체가 하나의 블록을 변경되면 같은 블록으로 저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내용이 적혀야 되는 건 블록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아까처럼 여기다 막 그려놓고 해서 딱 전체 지우려고 딱 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했는데 양식에 있는 게 지워지네. 왜? 쟤는 분리돼 있으니까 선택이 따로 돼버리는 거죠. 저거 불편한데. 이제 또 도면 양식 카피한다고 했을 때 카피할 때 이제 통짜로 다 돼 있으면 통짜로 다 블록으로 돼 있으면은 뭐예요? 카피
해가지고 내가 얘만 딱, 여기만 딱 선택을 하고 딱 하면 다 복사가 되는데 뭐예요? 블록에 포함이 안 되는 애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얘네들까지 포함시키면서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이렇게는 선택하고 복사를 해야지. 얘네들은 다 포함할 수 있게 영역을 잡아줘서 복사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잖아. 이것도 불편하고. 그냥 한 점 딱 찍어가지고 복사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저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이씨, 좀 다소 불편한데? 라고 하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요 방식으로 씁니다. 요 방식으로. 요렇게 바꿔야 되는 부분들만 블록에서 빼놓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것마저도 난 싫다. 라고 한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배울, define attribute예요. 예. 서론이 되게 길었죠. 서론이 되게 길었어요. define attribute. 결국은 이제 이 define attribute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하려는 건데. 자, 그래서 저 글자들을 양식에 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포함을 시켜놓고, 포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다르게 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define attribute예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하나 복사를 할게요. 카피. 자, 복사를 하는데 여기만 딱 찍어서 복사를 할게요. 한 부분만 딱 집어서 복사를 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있는 글자의 내용이 모두 다 복사가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글자의 내용 모두 다가 포함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홍길동이가 그린 게 맞는데 아니야, 여기는 춘섬이가 그렸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춘섬, 홍길동, 블록이 하나가 아닌겨? 아니라고요. 블록은 하나라고요. 그런데 따로줬어요. 같은 블록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써있는 글자의 내용이 다르네? 예, 이거죠. 단 이제 이 기능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뭐만 가능하다? 텍스트만 가능하다. 안에 있는 그림까지도, 라인으로 그린 그림까지도 같은 블록인데 다른 형태를 띌 수 있네. 예, 그거는 아니에요. 단지 블록 안에 포함된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는 같은 블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define attribute입니다. attribute.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를 배워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블록이 안 만들어진 대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얘를 가지고 할 건데, 자, 일단은 define attribute라는 명령어는요, 블록을 만들어주는 기능은 아니고 블록 안에 들어가는 이 글자, 텍스트, 내용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텍스트를 만들어주는데 블록이 안 만들어진 거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제 블록을 만들기 전에 이걸 가지고 해야 되니까 얘로 가지고 할게요. 텍스트, 글자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럼 이제 명령어가 이제 보면은 명령어의 명칭이 define attribute잖아요. 이게 어딨냐면은 여기 보면은 홈 탭이 있고 홈 탭 뒤에 insert 탭이 있는데 눌러보시면 블록 definition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define attribute다라고 돼 있고 얘를 딱 눌러보면 이렇게 떠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저건데 이거 이제 명령어를 어떻게 되느냐인데 명령어는 좀 독특해요. 이게 이제 저기 써있기로는 define이 먼저 나오고 attribute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명령어는 반대로라 attribute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define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글자를 다 쓰는 게 아니라 attribute도 약자로 define도 약자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attribute 앞에 세자 att, 그 다음에 뭐냐, define 앞에 세자 def다, att def다 땅 치면 이렇게 아까 봤던 창이 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define attribute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인데 단축키는 더 간단해요. 그냥 attribute의 약자만 치면 돼요. att. 자, 하면 이렇게 창이 뜬다. 이제 이 창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를 만들어준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att 단축키로 들어갈게요. 단축키로. 자, 만드는데 일단 설계에 있는 요 설계자, 뭐 설계라는 요 항목 자체는 안 바뀔 거니까 설계자에 대한 내용을 바꿔줄 거예요. 바꿀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바꿀 수 있게 만들어줄 건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모드라는 게 있어요. 모드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인비지블 이건 이제 숨김이고 뒤는 이제 상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검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셋 뭐 사전 설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록 포지션 위치를 잠글 거냐에 대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플 라인 이제 여러 줄이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글자로 여러 줄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거겠죠. 멀티플 라인 뭐 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는 안 써봤어요. 많이는 안 써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인비지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블럭이 삽입됐을 때 블럭에 이제 이 ATT를 가지고 써준 글자를 안 보여주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안 보일 글자를 뭐하러 쓰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이 한 가지 더 있어요. ATT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ATT DISP까지 되는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서 그 속성에 대한 그러니까 attribute define에서 지정된 이제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표시할 거냐 안 표시할 거냐를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표시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인비지블이 체크 안 돼 있으면 그래도 표시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수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을 딱 고정된 값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증 블럭을 삽입할 때 이제 송수값이 정확한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항상 프롬프트를 띄워준다라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정 설정은 블록을 삽입할 때 프롬프트를 표시하지 않고 속성을 기본값으로 그냥 설정한다. 속성에 있는 내용을 기본값으로 쓴다. 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 부분들은 잘 안 써요. 근데 록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블록 상태에서 이제 글자의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블록 상태에서 글자 위치를 바꿔줄 수 있고요. 만약 이게 체크돼 있으면 글자의 내용은 바꿀 수 있지만 글자의 위치는 못 바꿔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줄은 속성값이 여러 줄로 작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겁니다. 체크해줘야지만 여러 줄의 속성값을 작성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여기만 이제 내용을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가장 좋은 건 록 포지션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태그예요. 태그는 간단하게 지금 내가 작성한 글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 이름, 명찰을 작성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름. 그래서 내가 지금 작성하는 글자의 이제 사용 용도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름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는 이제 이게 이제 이 텍스트가 고정값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값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름을 계속 바꿔줄 수 있는, 내용을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값이에요. 표시되는 블록에 삽입됐을 때 처음 표시되는 값이고 디폴트 기본값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값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롬프트를 지워버리잖아요. 프롬프트의 내용을 지워버리면 얘가 자동으로 띄우는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요. 내용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저 이름을 줘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설계잖아요. 설계에서 요 이름을 적는 데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는 뭘 적을 거냐를 저는 그냥 한글로 써줄게요. 설계자. 설계자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라고 이제 태그를 준 거고 프롬프트 이제 기본값은 홍길동이에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홍길동인데 프롬프트는 안 주고 갈게. 이건 나중에도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니까 프롬프트는. 그리고 디폴트를 주는데 일반적으로 디폴트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입력해야 될 항목이 뭔지를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원래는 설계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뭐 직접적인 구문을 적어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뭐 그래야지 이제 여기에 뭐 입력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저렇게 쓰고. 근데 저스티피케이션 이제 텍스트 세팅 쪽에 넘어가서 저스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한참 전에 배웠던 뭐예요? 텍스트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중공적으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저스티피케이션은 당연히 글자가 작성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 포지션 기준 삽입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글자를 사각으로 봤을 때, 레프트면은 좌측 하단 여기가 기준점이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를 MC 미들 센터 글자 전체의 가운데가 내가 놓는 삽입점이다 라고 지정을 한 거고 텍스트 스타일은 이제 글자의 글꼴 당연히 우리가 해왔던 스타일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줄 수 있다. 이 스타일은 스타일 명령으로 따로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어노테이티브가 있는데 그 밑에 사이즈가 있었는데 얘를 딱 하면은 글자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요 사이즈를 1대1로 해서 어노테이티브가 체크되면 뭐 주석 축척과 연동이 돼서 주석 축척 값을 바꾸면 자동으로 사이즈가 바뀌는 그런 어노테이션 주석 축척 객체 주석 축척 연동 객체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하이트는 기본이 되는 글자의 높이인데 이거는 2.5로 줄게요. 자, 로테이션은 글자를 기울여서 쓸 거냐?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죠.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 인서션 포인트 글자를 내려놓을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화면에다 찍을 거냐? 스펙시피 온스크린인데 화면에다가 어디다 놓을지 내가 마우스로 클릭해 준 것에다가 뭘 놓는다? 여기서 지적한 삽입점을 놔준다. 라는 거고. 자, 만약에 이거 끄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입력된 좌표.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0,0,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OK를 넣어주면 화면상에 글자를 내려놓으라고 하진 않고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0,0,0에 글자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0,0,0을 보지 않는데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안 보이겠지. 안 만들어진다? 아니, 그럼 0,0으로 가야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안 쓰죠. 왜냐면 도문을 내가 지정한 위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화면상에서 내가 보면서 찍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놓고 OK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설계자라고 나오는데 지금 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형태가 뭐냐면은 내가 잡아준 태그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처음에 글 텍스트를 만들어주면 처음에 뜨는 거는 뭐가 뜨느냐? 태그의 내용이 떠요. 태그의 내용이 뜨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내려놔야 되는데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게 이상할 거예요. 제가 분명히 MC를 했거든요. MC. 미들센터. 미들센터면 원래 글자가 사각이면은 요 가운데에 딱 마우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상태는 레프트입니다. 그럼 얘는 적용이 안 된 거야? 분명히 얘를 선택을 했는데 얘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 디스플레이 버그 같아요. 시스템의 디스플레이적인 버그 같은데 적용은 됐어요.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내려놓을 거예요. 내려놓는데 어디다 놓을 거냐? 이 박스의 정 가운데. 그럼 가운데 어떻게 선택할 거냐? 당연히 오스냅으로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 이 점과 이 점 가운데 딱 놓으면은 원래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가운데에 딱 찍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글자의 가운데가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반영은 돼요. 반영은 됐는데 그게 디스플레이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얘는 홍길동으로 적혀 있는 건 지워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하나는 더 어디다 놓을 거냐? 이제 여기 품번에 놓을 거예요. 품번에 놓을 건데 자, 하나 더 어떻게 놓을 거냐? ATT 딱 해서 놓고 자, 아까랑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는 품번이니까 품번이라고 적을게요. 품번이라고 적어주고요. 자, 프롬프트에다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 디폴트에다가 아까 디폴트에도 뭐 했어요? 설계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럼 여기 이제 뭐라고 써야 돼요? 품번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안 하고 그냥 디폴트 없이 갈 거예요. 그리고 약간한 차이를 둘 게 뭐냐면 모드에서 록 포지션을 체크를 해줄게요. 저스티스 자리 맞추면 똑같이 미들 센터로 할 거고요. 글자 크기 다 똑같이 할 거고요. 인서션 포인트에서 OK. 자, 그리고는 미드 비트윈 투 포인트로 자, 여기 가운데 자 하고 이제 얘는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두 개 글자만 이제 ATT 그러니까 define attribute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걸로 글자를 만든 다음에 얘를 블록을 만들어 주면 다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게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마우스로 대충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쵸? 그다음에 뭘 해요? 붙여넣을 때 컨트롤 쉬프트 V 하면 이렇게 블럭이 만들어져서 붙여졌는데 자, 여기는 이제 설계자 품번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이쪽 와서 볼까요? 딱 보면은 여기는 뭐라고 입력되면 설계자를 입력하세요. 블럭을 만들기 전에는 뭐가 그
ATT, 그러니까 디파인 어트리뷰트로 만드는 글자가 뭐가 나오냐면 태그명이 나와요. 태그명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블럭을 만들어서 딱 붙이면은 써 있는 게 뭐냐면 설계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품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는데 이게 뭐가 나온 거냐면 아까 이 설계자를 입력하세요. 제가 어디다 입력했냐면 물론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디폴트에 놨어요. 디폴트는 뭐냐면 내가 프롬프트 원래 표시되는 건 프롬프트 값이에요. 프롬프트 값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면 기본적으로 얘를 표현합니다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구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이제 입력 항목을 적어주지 않아도 반복되는 구문을 넣어주면은 걔는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바꿔주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이제 양식은 내가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라 그러면 이게 뭐 입력하는 칸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가 뭡니다라고 알려주는 개념으로도 디폴트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는 뭐예요? 그 디폴트를 지정 안 한 거잖아. 디폴트를 지정 안 하면 그냥 아예 공백으로 나와버려요. 그럼 공백으로 나오면 단점은 뭐냐면 더블 클릭으로 수정을 못해요. 더블 클릭으로. 그래서 이제 요렇게 디파인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준 블록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이제 전에 이제 했을 때 우리 블록 더블 클릭하면 뭐가 실행된다? 원래는 B8가 실행된다. 그걸 제가 뭘로 바꿨다? 더블 클릭하면 REF8를 실행한다라고 바꿨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디파인 어트리뷰트를 포함한 블록은 더블 클릭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이제 특성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편집기가 나와요. 편집기가 나와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프롬프트의 내용을 바꿔주시면 돼요. 어디다? 밸류에다가 품번 001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항목 넘어가고 설계자를 입력해서 여기다가 홍길동 이렇게 입력을 하고 오케이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블록 자체는 복사를 하면 같은 블럭이긴 하지만 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홍문, 그 다음에 뭐 여기 더블 클릭해서 다시 002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항목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로 저렇게 리스트로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항목을 바로 수정하고 싶다면 걔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걔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그냥 블록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그냥 제일 위에 있는 항목이 디폴트로 뜨는데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변경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 값에다가 이제 값을 바꿔서 적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만들어진 건 여기 만들어진 건 차이가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자, 보면 여기는 점이 표시되고 요 글자는 표시가 안 됐죠.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앞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뭘 했냐면 얘는 록 포지션 했어요. 포지션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뭐예요? 록 포지션을 체크 안 했어요. 그래서 얘만 따로 이렇게 위치를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록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건 저 위치를 같은 블록임에도 불구하고 수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체크해 놓으면 수정이 안 되고 체크하면 수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이제 일반적으로 도면 양식을 할 때 이제 요걸 사용을 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하실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많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일단 이 기능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거 만들 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걸 알고 있으면도 안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에 단점이 있어요. 라는 건데, 그 단점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일단은 좀 시스템이 부하가 가는 건데, 이것도 좀 오해가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제 얘 때문에 용량이 커져서 부하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량의 변화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히려 그냥 아주 안 만든 거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를 안 쓴 거보다 용량적으로는 쓴 게 더 용량이 작은 경우도 발생을 해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용량적으로 오히려 저걸 반복적으로 생각할 땐 저걸 쓰는 게 더 가벼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얘의 결정적인 단점은 이걸 편집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뭐가 뜨냐면 창이 뜬다는 거예요. 윈도우가 별도로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트리뷰트
디파인 어트리뷰트 기능 자체가 용량을 키우지는 않지만 뭐가 되냐면 동작을 할 때 반드시 창이 떠야 된다는 건데 창 뜨는 명령들의 단점이 뭐냐면 파일 자체의 용량이 그러니까 얘 때문에 커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면에 양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용량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창 뜨는 행위가 그 부하 때문에 좀 더뎌져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많이 잡아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define attribute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면은 블럭 내부에 있는 편집을 서로 다른 복사한 여러 가지 블럭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